안녕하세요. 꾸리엄마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핫 이슈가 되었던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루에스트의 놀라운 청약 결과를 보며 생활형 숙박시설을 다뤄볼까 해요.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생숙, 레지던스라고도 하지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정말 장기 투숙 등 숙박만을 해야 하는 곳이라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지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둘째,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기에 요즘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벗어납니다. 당연히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셋째,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상업용이기에 청약통장으로 청약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및 취득세에 적용되는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업용이라 취득세는 4.6% 적용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21년 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는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30개실 이상 보유한 경우만 가능해서 본인이 30채 이상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받은 게 아니라면 반드시 위탁 운영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위탁 업체를 찾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 변경이 되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셋째,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고자 하나 기준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발코니 이슈와 주차 대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넷째, 주택 용도로 사용은 금지하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가장 큰 메리트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덧붙이자면 처음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분양가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많아지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분양가도 점점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수면으로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생숙에 관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8월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아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꾸리엄마 임소장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